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으로 왔어요. 2차 부등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은요, 2차가 된 부등식인 거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과 다르게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을 가지고 부등식으로 만들었어. 이것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크게 두 가지로 공부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알파와 베타가 근이 돼서 요런 식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꼭지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했어? 표준형이라고 했었고, 자, 얘는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 가장 큰 틀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가 P, Q.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과 근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수한 형태 두 가지죠.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얘는 꼭지점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사실 2차 함수, 2차 방정식은 다 한 거야. 이 개념이 전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등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y가 0보다 크다고 했어. 자, x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x축이 곧 y는 0이 되는 지점이잖아. y는 0이 되는 지점이야. 그래서 y는 0이랑 만나는 요 근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부등식에서 y가 0보다 큰 부분을 구하고 싶대. y가 0보다 큰 부분을 구하면 0보다 위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될 거잖아. 그치? 이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x로만 범위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제 x라면 알파랑 베타가 있어. 베타보다 이쪽 큰 부분이 지금 0보다 크죠. 그래서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파보다 x로 보면 작은 쪽이 지금 0보다 크죠. 그래서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위에 있는 부분,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고요. 여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이 됩니다. 위로 볼록일 때는 당연히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 볼록일 때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위로 볼록일 때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2차의 개수가 음수라면 즉 a의 개수가 음수라면 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그럼 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y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 값이 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린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을 계산할 거니까 자 0보다 큰 영역이래. 0보다 큰 영역이면 지금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얘를 x 범위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x가 작고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크다가 되는 거지. 자, 두 근 사이에 벌어지는 거죠. 두 근을 놓고 근 사이로 벌어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작은 영역은 요만큼이거든요. x의 영역으로 봤더니 요렇게 된단 말이야. x의 영역으로 봤더니 자 마이너스 1하고 3이고요. 는이 안 들어있으니까 둘 다 구멍 뚫어주고 사이에 온단 말이야. 됐나요?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차 부등식 다 한 거야.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확인할 거고요. 자,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아.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두 근 사이에 벌어져. 큰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 절대값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절대값 x도 크거나 같다 하면 벌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두 근 사이에 벌어진다 이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2차가 작다 오면 두 근 사이에 어떻게 된다? 두 근 사이에 낑긴다. 두 근 사이에 작은 영역을 선택해준다. 크고 작고 크고 클 때는 큰 영역, 작을 때는 작은 영역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절대값도 그랬어요. 절대값도 작으면 작은 영역이었거든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을 선택할 때는 절대값하고 2차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거 하나를 못 외우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번에는 좀 특수한 형태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랬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거야. 자, 아래로 볼록이었고요. 아래로 볼록이었고 아래로 볼록인데 자, 아래로 볼록 했어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게 이렇게 체크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양수 볼까요? 양수이면 두 근 사이로 벌어진다고. 두 근 사이로 벌어져. 벌어져요. 자, 는이 없을 때는 여기도 는이 안 들어오면 되고 는이 있으면 는이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다음 또 설명했었죠. 작아요. 작을 때는 두 근 사이에 낑긴다 했죠. 두 근 사이로 이렇게 항상 모여. 작은 영역으로 모여. 역시 는이 안 들어있으면 안 들어있고 는이 들어있으면 들어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는 앞에 설명한 그대로이고 자 이거 볼까요? 자 판별식이 0일 때예요. 판별식이 0일 때는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중근을 갖는다. 자 같은 말이야. 중근을 갖는다. 같은 말이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중근일 때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배웠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접한다. 접한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접한다라는 말로 쓰여.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 그래서 자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건 방정식으로 따지면 뭐야? 중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고 자, 세 번째로 하면 함수로 생각하면 x축에 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접한다.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식이 뭐냐면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4번.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판별식은 0이에요. 중근이야. 접했어.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한 번 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고3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그래프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프를 그리세요. 얘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여기 딱 X표 치세요. 그림 그려서 그때그때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일정한 패턴이 없어. 그때그때마다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내용은 과감하게 지우고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판별식 0까지 했으니까 판별식이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별식 작은 것도 그때마다 자, 외우지 않아요. 자, 요 내용을 외우지 않고 그때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꼭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 판별식이 0이라는 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잖아요. 허근을 갖는다는 말은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수에서는 허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함수에서는 허근을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허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근만 생각합니다. 그냥 실근이 없다야. 실근이 없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X축과 만나 안 만나?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 더 중요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X축과 만나지 않아.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X축과 만나지 않아.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때마다 생각을 할게요. 이거 내용 외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문제 풀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12번에 왔어요. 여러분들 12번 보시면 보기 좋게 제가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얘가 F예요. 자, 얘가 F고요. 자, 빨간색인 얘가 G네요. 그쵸? 자, 여기 이렇게 있어. 얘들아, 우리는 Y, 어차피 X도 G도 다 Y 값이기 때문에요. Y가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Y가 위에 있는 게 더 큽니다.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가 함수 배우면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1번 보시면 1번을 봤더니 뭐가 더 크대? G가 더 크대. 그렇단 얘기는 빨간색이 위에 있는 부분만 찾으라는 거야. 요 부분이 되겠죠? 빨간색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될 거야. 그때의 X값을 봤더니 X 얼마예요? 만나는 점이 0하고 3이 되겠죠? 자, 빨간색 제가 체크한 부분 보면 0하고 3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그냥 해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 거야. 왜냐면 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는 체크 안 하죠. 얘가 답인 거예요. 바로. 됐죠? 2번 볼까요? 자, 2번은 F 곱하기 G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크다일 때 한번 조건을 찾아봐야 돼. F가 양수이면 G도 양수여야 0보다 크겠죠? F가 음수일 때는 G도 음수여야만 된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F가 여기 양수 부분 먼저 찾아볼게. F가 양수인 부분 체크하면 여기요. 여기요. F가 양수인 부분 체크하면 여기야. 얘를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보면 0보다 작고 2보다 큰 영역이겠지.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했지만 얘들아 X축으로 보면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 선이 요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X가 0보다 큰 부분 여기, 자, 큰 부분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G가 0보다 큰 부분 살펴볼까요? 자, G가 0보다 큰 부분 봤더니 요 부분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보다 크거든요. 그럼 어디하고 어디 사이야? 0하고 4 사이가 되겠죠. 0하고 4 사이야. 그럼 겹치는 부분이니까 어디? 요 부분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있을 때는 공통범위가 해가 2부터 4까지 요렇게 하나 나온 거고요. 자, 여기 플러스일 때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마이너스일 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일 때는 F가 마이너스는 어디야? F가 마이너스 여기만 있죠. 자, 여기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음수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보이시나요? 0부터 2까지. 요만큼이니까 x 범위로 따지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0부터 2까지 했고요. 자, g가 음수인 부분. g는 여기랑 여기가 음수죠. 여기 밑으로 내려 있는 부분을 봤더니 여기랑 여기야. 여기를 x 범위로 따지면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선 겹치는 부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기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답인데 얘는 해가 없으니까 2번의 답은 누구만? 그냥 여기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얘가
2번의 해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 얘들아 우리가 굳이 함수식을 찾지 않아도 이 2차 식을 찾지 않아도 그래프로 바로 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볼게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 풀고 왔겠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1번은요. 여러분들 요거 우리가 원래 이제 알고 있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할 거예요. 자, 한쪽으로 다 가지고 오면 x제곱 빼기 x, 자, 빼기 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네요.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2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들 요거 얘는 우리 그래프 그리지 말고 해볼까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2차가 0보다 크면 2차가 0보다 크면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잖아. 자, 벌어진다고 했어요. 크면 벌어져. 크면 벌어져. 여러분들도 입에 익숙해져야 돼. 크면 벌어진다. 따라서 해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해가 존재하는 건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근데 굳이 그리지 말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됩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여러분들 제가 2차의 개수를 항상 뭘로 만들자? 양수로 만들자가 조건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었지. 그치? 그래서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16x 플러스 64가 될 거고 부등호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상태로 보면 얘는 지금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자, 얘가 안 보이면 조금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일 때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 그랬죠? 근이 하나밖에 없어. 근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접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했어. 자, 봤더니 0보다 커. 0보다 큰 영역은 자, 여기하고 여기가 0보다 커. 근데 누구는 안 되지? 8은 안 돼. 왜냐면 x에 8이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여기 는이 들어있지 않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8만 빼고야. 그러니까 x가 8만 뺀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답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답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해를 쓸 때는 이렇게 안 쓰고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실제로 얘를 수직선에다 나타내 볼까요? 8보다 큰 거 되고 8보다 작은 거 되거든요. 8만 뺀 거잖아. 그래서 해를 쓸 때도요. x가 8보다 작거나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별표야, 별표. 오히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하니까 어렵지 않아. 별표예요. 3번 볼게요. 3번도 계산을 해보면 자, 얘를 이렇게 넘겨올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9가 되고 제가 방향 바꿨으니까 지금 요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자, 얘는 한번 판별식 계산해 볼까요? 판별식 계산해 봤더니 5, 25 빼기 36. 자, 판별식을 계산했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자,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근 있어 없어? 근 없어.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x축하고 만나지 않게 그림 그려볼까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그림은 이건 거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하고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여기에서 우리는 음수인 영역을 찾아야 돼. 음수인 영역이 만나는 게 있는지 봐야 돼. 근데 음수인 영역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다 양수야. 다 양수야. 음수인 영역 만나는 점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거를 하나하나 구분지어서 외우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그건 잘못된 수학 공부 방법.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낑겨 벌어져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림 그려서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해보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수업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 부등식 부분을 좀 어려워합니다. 2차 부등식. 그런데 한 번 또 익숙해지면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밑에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저는 14번으로 왔는데 2차 부등식도 조금 헷갈리는데 절대값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2차 부등식을 완벽하게 하고 14번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14번 하기 전에 무조건 13번 한 거 검사 맞고 14번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는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4번은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값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 네,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기준을 찾으면 여기 기준은 0이에요. 여기 기준 0입니다. 그러면 1번 해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달고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계산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잖아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세요. 계산을 해주세요.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 플러스 x 자 빼기 2가 0보다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았더니 부등호 방향이 여기 절대값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요거 계산하고 저한테 검사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값이 있잖아. 봐봐. 절대값 x를 제곱하면 x를 그냥 제곱한 거랑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자, 얘는 음수도 제곱을 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양수를 제곱해도 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1번도 얘들아, 사실은 1번도 얘를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 나오는 문제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푸는 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지? 2번도 얘들아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제가 1번만 해볼게. 절대값 있는 이 자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빼기 1 절대값 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2차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근과 근 사이에 낑긴다 했잖아. x 자리에 오던 게 여기에 그대로 절대값 x가 온 것뿐이야.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그대로 x가 양수이면 어떻게? x로 나오고 1하고 3이 된다고 했고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면 요렇게 된다고 했죠. 그쵸?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씩 곱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씩 곱하고 부등호 방향까지 반대로 바꿔주고. 그래서 1번 답이 얘하고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요거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 얘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많이 되었을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우선 여기 인수분해로 하는 방법부터 하고 이 절대값 강의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건 지금 바로 멈춰놓고 풀고 넘어오도록 하세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꼭!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게 할 수 있어. 그래야 수학이 잘해지고 진짜 수학의 흐름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수학은 진짜 절대 국어나 영어처럼 또는 기타 암기 과목처럼 해서는 안 돼요. 유일하게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에서도 이제 수업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정말 유일하게 머리를 써야 되는 과목? 그냥 암기해서 달달달달이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과목이 유일하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수학 능력을 많이 보는 거고, 사회에서 그만큼 좋은 대학을 있는 사람들을 뽑는 이유도 그만큼 이해력이 되고 뭔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던 방법과 다르겠지만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셔보세요. 그러면 2개월, 3개월만 지나도 벌써 수학을 푸는 느낌이 달라져요.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잡담을 했으니까 이번엔 다시 3번으로 와볼게요. 3번은 얘가 지금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얘는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역을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빼기 2x 자 빼기 3이 될 거고 3x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x제곱 5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x 빼기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범위를 찾아볼까요? 얘는 뭐야? 얘는 0하고 5죠. 얘가 0이라고 빼먹는 경우도 많더라고. 빼면 안 돼. 0하고 5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0하고 5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실제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영역은 여기만이죠. 됐나요? 2번 볼게요. 두 번째, x가 1보다 작아.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써줄 거고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됐네요. x 더하기 3 x 빼기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 있대. 그럼 여기 요만큼 그치? 그래서 요만큼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와 여기의 공통 범위를 따지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요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래 얼마? 1부터 0인데 여기까지 포함하면 1부터 5까지였어요.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x는 5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야? 내가 원래 처음 정해놓은 범위와 얘의 공통범위. 자, 공통범위 1차 찾고요. 공통범위 1번 찾고. 마찬가지야. 얘도 얘와 공통범위를 찾아서 수직선에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멈춰 주시고 밑에 문제 풀어 주세요. 15번으로 왔습니다. 저는 자, 항상 부등식을 배우고 나면 마지막은 활용이네요. 활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밥 문제 되게 많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접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정원의 넓이가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을 이렇게 한쪽으로
길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 기억나나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란 말이야. 요렇게. 얘가 길이야. 얘가 꽃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왼쪽으로 밀고 아래쪽으로 밀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30이고 세로가 20인데 일정한 폭 모르니까 우리는 x라고 잡으면 되겠죠? 여기도 x라고 잡고 여기도 x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얼마? 20 빼기 x. 자, 이 길이 얼마? 30 빼기 x. 이렇게 되면서 식이 좀 간단해질 수 있어요. 자, 정원의 넓이는 20 빼기 x 곱하기 30 빼기 x인데 이 넓이가 200 이상이면 좋겠어요. 라는 문제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풀 수 있지. 그치? 계산해 볼게요. 600 빼기 50x 더하기 x의 제곱이 200입니다. x제곱 빼기 50x 더하기 400이 0보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인수분해 됐어요. 40하고 10으로. 40하고 10으로 x 빼기 40 x 빼기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벌어졌어. 얘는 10이 있고 40이 있어. 그치? 클 때는 큰 영역이라고 했어요. 클 때는 큰 영역. 됐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활용이야. 내가 지금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20인데 40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x의 최대니까 최대값 얼마? 10이요. 10m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활용 문제는 오히려 어렵지 않죠? 활용 문제는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문제까지 풀고 충분히 연습이 된 뒤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 강의에서 모르겠는 거 하나하나 질문하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필수 예제 하나 풀고 밑에 유제 푼 다음에 검사를 맡아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풀려. 알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